안녕하세요. 산 AI의 사나입니다. 이전에 라이브 포트리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키자이 노드에서는 영상 생성이 불가능했는데요.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영상뿐만 아니라 PC에 설치된 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라이브 포트리어트를 생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사이트 페이스의 라이센스 부분을 해결하여서 이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를 실행해 주세요.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기존의 컴퓨UI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내부에 있는 웹UI, 포즈UI, 컴퓨UI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 UI와 동일한 겁니다. 단지 체크포인트, 로라, 임베딩, 그 밖에 여러 가지 모델들을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설치가 돼 있는 VA나 체크포인트나 업스케일러나 여기에 로라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패키지들이 서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니까요. 만약에 이 매트릭스를 설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UI나 웹UI 아니면 포즈UI를 사용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스테이빌 디퓨전 웹UI 업데이트가 나왔는데요. 2.0 버전부터 4GUI의 그 속도 향상을 반영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2.0 버전이 나올 줄 알았는데 1.10 버전이 나왔네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UI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UI 매니저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니저가 없으신 분들은 설치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우측 상단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스톨 커스텀 노드즈에 들어오셨고요. 여기에 라이브 포트리어트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라고 검색하시면은 지난 시간에 라이브 포트리어트 KJ 노드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해봤고요. 라이브 포트리어트라는 노드를 통해서 동영상을 생성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많이 느렸죠? 영상을 생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이번에 키자이가 컴퓨UI 라이브 포트리어트를 업데이트 2를 공개했습니다. 벌써 2일이 지났네요. 제가 이 업데이트가 올라오고 한 5시간 후쯤에 제가 이 업데이트 소식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영상 설명이 좀 늦어졌네요. 이 업데이트 2에서 중요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 얼굴을 감지하는 부분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 업데이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빨라지고 많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인사이트 페이스를 영상을 생성할 때, 특히 얼굴을 변형을 할 때는 인사이트 페이스가 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인사이트 페이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단점이 라이센스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이번에 키자이가 미디어 파이프 기능을 통해서 인사이트 페이스를 대체하여 라이브 포트리어트를 사용할 수 있게 업데이트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업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영상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투 비디오를 사용할 수 있고요. 속도가 엄청나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 속도가 향상이 되다 보니까 캠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GPU 때문에 이것을 사용을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은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컴퓨UI의 라이브 포트리어트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노드들도 업데이트가 필요하니까요. 저는 항상 들어와서 업데이트 all과 업데이트 컴퓨UI 그리고 패치 업데이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사용하시면 웬만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최신 버전의 컴퓨UI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가능할 겁니다. 이 업데이트가 되시면은 컴퓨UI를 재시작해 주시고요. 만약에 매트릭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리스타트를 통해서 컴퓨UI를 재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면은 데이터 폴더에 패키지스에 컴퓨UI에 커스텀 노드즈, 여기에 라이브 포트리어트 KJ 노드가 있습니다. 컴퓨UI 라이브 포트리어트 KJ 노드고요. 여기 보시면 리퀘어먼츠와 리퀘어먼츠 맥이 있습니다.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사용하시면 되고, 기존의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위쪽에 리퀘어먼츠를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실행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에 커맨드 cmd라는 것을 입력을 해주시면 이 경로에
커맨드 창이 하나 뜰 건데요. 여기에 pip install -r 그 다음에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require mac이겠죠. 저는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require 이렇게 치다가 탭을 눌러보시면 이 경로에 있는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탭을 눌러서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맥으로 설치를 하시고요. 다른 분들은 requirements를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전 이미 하였는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필요한 것들을 설치를 하는데요. 여기 이것을 꼭 실행을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미디어 파이프를 이곳에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ONN 런타임 GPU가 있죠. 이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 맥을 열어보시면 GPU가 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ONNX 런타임 에러가 나셨을 건데요. 이 부분을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requirement 맥을 사용하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이렇게 설치를 하셨다면 리플래시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그젠플스에 보면은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그 제이슨 파일이 아니고 다른 워크플로우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사용을 해볼 건데요. 노드가 많이 복잡해졌죠? 근데 자세히 하나씩 보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우선 하나를 생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로 사용을 해볼 거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얼굴 표정을 이 얼굴에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하나씩 설명드릴 건데요. 기본 노드에서 생성을 바로 하셔도 문제없이 실행이 되는데요. 속도를 한번 보시죠. 기존에 한 장 한 장 생성을 하던 것이 이렇게 아주 빠르게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따로 배속 설정을 안 하고 1배속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바로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근데 좀 느리죠? 여기에 기본 같은 경우는 16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속도로 30프레임으로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볼 거고요. 자,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얼굴이 움직이고 있죠? 자, 이렇게 간편하게 바로 기본 노드에서도 얼굴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키즈아이가 이렇게 노트로 설명을 다 적어놨는데요. 여기에 페이스 디텍터를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라이브 포트리어트 로드 미디어 파이프 크로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파이프 같은 경우 라이센스가 무료 라이센스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인사이트 페이스 크로퍼를 사용하게 되면 라이센스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어 파이프를 사용했는데도 결과물이 아주 훌륭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설명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어 파이프는 GPU를 사용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CPU로 설정되어 있는데 GPU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 미디 파이프 같은 경우는 오히려 CPU로 했을 때 CPU 사용도 그렇게 많지 않고 GPU 사용도 없기 때문에 저사양 PC나 맥에서도 가능한 것 같고요. 아파치 2.0 라이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 무료입니다. 그리고 인사이트 페이스 같은 경우는 CPU 말고 GPU로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얼굴을 잘 찾고요. 하지만 이거는 논 커머셜이라고 합니다.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라이센스고요. 그래서 여기에 미디어 파이프 크로퍼를 사용할 거고요. 이 뒤에 설명드리는 부분도 다 미디어 파이프 크로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설정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오토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원하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미지를 리사이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28프레임을 잘라서 128프레임만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다 긴 영상이 필요하시면은 여기 이 프레임 로드 캡이라는 옵션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128프레임을 진행을 해서 영상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 설명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리타겟팅 노드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으로 사용했을 때도 얼굴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이 이미지가 아니고 눈 크기라든가 이 크기를 조금 조절을 하고 싶을 때 여기에서 생성된 리타겟팅 인포를 라이브 포트리어트 프로세스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드라이빙 비디오를 이미지 리사이즈를 하고요. 그리고 라이브 포트리어트 크로퍼를 통해서 이미지를 잘라내고 있습니다. 프리뷰를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프리뷰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 아래쪽에도 라이브 포트리어트를 이용해서 이 영상이 생성될 때 사용한 이미지가 여기 보이실 텐데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여러 장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얼굴은 가운데 있고 이미지를 잘라낸 영상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죠. 그러면 얼굴 정면 얼굴에서 얼굴이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했더니 얼굴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눈과 입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입이 좀 과다하게 움직이고 눈도 너무 크게 움직이고 있죠. 이것을 아이 리타겟팅과 립 리타겟팅 값을 조정을 해서 좀 낮추면은 변형이 좀 적게 일어나고요. 좀 낮추게 되면 입의 크기가 작아질 거고요. 눈 크기도 낮추게 되면 작아질 겁니다.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있고 입도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아이 리타겟팅과 립 리타겟팅의 옵션을 변경을 해서 라이브 포트리어트에서 이미지를 재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눈 사이즈와 입 사이즈가 변하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이 생성되었는데 눈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입도 아까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과장된 얼굴 표정을 보다 적은 변형을 통해서 영상을 생성할 때는 라이브 포트리어트 리타겟팅을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영상에 대한 표정을 그대로 따라가고 싶을 때는 이 연결을 해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전부입니다. 노드가 굉장히 복잡해 보였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몇 개 없죠? 자, 그리고 여기에 마스크가 있습니다. 마스크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사각형 마스크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서클도 있습니다. 서클로 하면 이런 동그란 마스크를 통해서 얼굴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동그란 마스크를 얼굴에 적용해서 그 부분을 변형을 시키겠죠. 이곳에서 마스크를 변형을 해서 생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이 되었죠. 지금은 아이 리타겟팅과 립 리타겟팅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 변경이 되고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표정을 바꿔보았습니다. 이 리얼타임은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요. 우선 비디오 이그젬플 워크플로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디 파이프 크로퍼를 사용할 거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하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사용을 해볼 거고요. 똑같이 128프레임을 사용할 겁니다. 128프레임의 이미지를 잘라서 영상을 잘라서 생성을 해볼 건데요. 자, 이대로 생성하면 에러가 납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오디오가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상태 그대로 한번 생성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여기에 있는 128프레임의 이미지를 가져오고 있고요. 이곳에서 얼굴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이 미디 파이프의 크로퍼를 통해서 이미지를 잘라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동그란 마스크를 사용했네요. 이 동그란 마스크가 이 라이브 포트리에트 컴포짓에 반영이 되어서 영상이 생성이 될 겁니다. 좀 더 부드러운, 이전에는 약간 얼굴이 따로 노는 느낌이었는데 이 마스크를 사용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생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뭔가 에러가 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잠시 후에 여기에 에러 메시지가 떵 하고 나올 건데요. 자, 나왔죠? 여기에 비디오 컴바인에서 에러가 났습니다. 이게 뭐 알 수 없는 에러가 쭉 나올 텐데요. 그 이유가 원본 영상에 오디오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디오 라인이 연결이 되면서 이곳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 연결을 해제를 해주시면은 오디오 없이 영상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생성이 됩니다. 얼굴이 돌아가는데도 똑같이 얼굴을 따라가면서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었죠. 하나씩 살펴볼까요? 보기보다는 간단한데요. 노드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것도 방금 전에 살펴본 이미지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미지 대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통해서 그 이미지들을 리사이즈 했고요. 여기서는 1024 사이즈로 리사이즈를 했기 때문에 한쪽은 1024로 맞췄고 나머지 부분을 이 이미지 사이즈에 맞게 540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미지 개수는 128개고요. 이것을 라이브 포트레이트에 통해서 얼굴을 잘라내고요. 잘라낸 얼굴을 이 드라이빙 이미지가 이 영상의 이미지입니다. 드라이빙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미지를 잘라낸 얼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의 얼굴을 드라이빙 이미지의 얼굴로 변형을 해서 입모양이죠. 입과 눈 모양을 변형을 해서 나온 이미지가 이곳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블러 마스크를 사용해서 보다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였습니다. 저 마스크가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여기에 약간 끊어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약간 어색해 보이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이 마스크가 사용된 것 같습니다. 이 마스크가 여기 라이브 포트리어트 컴포짓에 마스크를 적용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풀 이미지가 이 비디오 컴바인에 들어오면서 영상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오디오가 없는 원본에 오디오를 집어넣게 되면은 에러가 나기 때문에 오디오 없는 영상의 경우 이것을 연결을 해지를 해주시고요. 오디오가 있다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오디오까지 입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머지 옵션은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가장 최적 옵션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이브 포트리어트 리타겟팅에 아이 리타겟팅, 립 리타겟팅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해 주게 되면 아까 같이 입의 크기와 눈의 크기를 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곳에서 생성된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 이미지를 드라이빙 이미지로 사용하고 싶으면은 이것을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상 부분도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입력값이 비디오라는 거고요. 나머지 거의 똑같네요. 이미지 생성과 거의 동일한데 여기에 입력값만 로드 비디오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얼타임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아까보다는 노드가 좀 더 간단하죠? 하지만 이게 가장 신기했는데요. 저는 CPU를 통해서 미디 파이프 크로퍼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에 이미지 하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걸로 사용을 해볼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512 사이즈로 이미지를 잘라냈고요. 아까 사용된 러드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 아래쪽에 웹캠 캡처 CV2가 있고요. 스크린 캡 MSS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간 노트로 키자이가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이곳에 라이브 인풋이 들어갑니다. 캠을 통해서 사용이 될 거고요. CV2나 이 아래쪽에 있는 스크린 캡처 MSS 이것을 사용해 보라고 합니다. 이 두 개는 같은 속도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요. 저는 이것을 사용을 해볼 건데요. 우선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 한 장만 딱 나오는데요. 전혀 다른 얼굴이 나오고 있죠. 지금 제 캠은 이 너구리 모양을 찍고 있는데요. 캠 인덱스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캠의 입력값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0번에는 아닌 것 같네요. 그럼 1번을 사용해 볼까요? 이렇게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이 너구리에 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너구리를 잠시 중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료를 했고요. 너구리가 멈춰버렸네요. 이렇게 캠 인덱스를 1번으로 하고 생성했더니 이러한 얼굴이 나왔죠. 다시 한번 생성해 볼까요? 자, 이렇게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캠을 통해서 영상이 생성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실시간으로 하느냐? 여기에 우선 엑스트라 옵션을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토큐가 있습니다. 오토큐를 체크를 해 주시게 되면은 이미지를 저희가 생성을 할 수 있을 때 계속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LC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멈추기 전까지는 계속 이미지를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자, 이렇게 고개도 까딱까딱 해보고요. 고개도 돌려보고 자, 이렇게 카메라를 쳐다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카메라를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카메라가 저 위에 있어가지고 자, 이 부분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끌 때는 여기에 오토큐를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바로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자, 이렇게 끊임없이 이미지를 생성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얼굴을 변경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PC 성능이 정말 더 좋아진다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이미지를 생성을 하겠죠? 아까 전에도 이미지를 생성할 때와 영상을 생성할 때 두 가지 다 기존에 사용했던 라이브 포트리어트 KJ 노드보다 속도가 훨씬 더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간까지 가능했던 거고요. 이 웹캠 같은 경우는 저는 CV2를 사용했는데 이 스크린캡 MSS를 사용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실 겁니다. 여기 드라이빙 이미지스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성능이 향상된 상태로 업데이트가 된 것 같습니다. 키자이 노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짜 눈여겨봐야 할 노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엄청 느렸던 이 라이브 포트리어트는
바로 어인스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가 없겠죠? 어인스톨 완료했고 재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이브 포트리어트 KJ 노드의 업데이트 2 버전을 살펴봤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툰크래프트도 업데이트가 되었고 키자이 노드에서 확인해볼 노드가 엄청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씩 시간 날 때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